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이제 수능도 끝났죠. 우리 아이들 수능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랑 함께 제 소개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 자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저는 강의를 잘합니다. 네.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게 아주 쉽게, 최대한 쉽게 그리고 천천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쉽게 읽는 내용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데 좀 쉽게 읽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오늘 배우고 내일 한 번 더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까먹는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하고 최대한 다시 알려주고 반복해서 알려주도록 노력을 합니다. 우리 공부를 시킬 때는 항상 정의를 바탕으로 공부를 시키는데요. 정의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근거가 있게 풀이를 항상 알려줘요. 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건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무작정 외우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근거 있는 풀이를 하다 보면은 서술형이 중요한 이 내신 대비해서 따로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내신할 때는 따로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접근법으로서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게 하면 수능 대비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물론 빠른 풀이 같은 게 또 따로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확실하게 책임지고 알려주도록 합니다. 저의 또 큰 장점이 깔끔한 개념 정리인데요. 저에게 수업 들은 학생들이 처음에 되게 어려워하는 게 이 노트 정리예요. 왜냐하면 안 하던 것을 하는 거라서 항상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자꾸 맞춰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잘만 하면요. 수능장에 들고 들어갈 나만의 노트가 한 권 생깁니다.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이 아이가 5분 동안에 딱 볼 수 있는 노트가 생기겠죠. 그 노트가 있으면요. 되게 좋아요. 아이가 시험 볼 때 내가 미분계수 정의를 까먹었는데 그게 어디 있지? 그러면은 내 노트에 오른쪽 구석탱이에 내가 여기 어려워서 적어놓은 거 요런 이야기를 요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이가 자기 힘으로 쓴, 자기 손으로 쓴 노트 한 권 제대로 있으면 정말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돌아서면 까먹는 정의예요. 아이들 눈만 감으면 또 다 까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까먹고 자면서 까먹고 맨날 까먹는 이 정의들, 개념들에 대해서 자기 손으로 예쁘게 잘 정리를 해두면 그래도 선생님이 해준 것보다 문제집에 있는 거 100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힘으로 쓸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도와주고요. 매 시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노트 검사합니다. 그리고 숙제 검사할 때는 이 노트 제대로 해놓아야 100%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면 분명히 그런 것들이 하나씩 빠졌다는 얘기겠죠. 정의 시험도 봐요. 개념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특히나 어떤 경우는 백지 시험이 가능할 만큼 완벽하게 흐름을 타고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이 가능할 만큼 노력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그런 단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의 시험도 보고 다 맞을 때까지 끈질기게 제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아이들 시험 때는요, 제가 이렇게 손글씨 노트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제가 하나하나 적은 건데요. 네, 이렇게 시험 때는 왜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노트를 쓴다 하더라도 뭔가 빼먹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또 그게 마음이 동해서 마지막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손글씨 노트를 주기도 합니다. 넘겨보시면요. 관리의 김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거의 제 학생들이 저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선생님 진짜 관리의 김나영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왠지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시험은 누적 테스트를 봐요. 누적 테스트. 누적 테스트가 무엇이냐면 항상 배운 데까지 보는 건데요. 학기 중에는 어쩔 수 없어요. 학기 중에는 학교 시험 범위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방학 때는 어떨까요? 방학 때는 아이들이 항상 수능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까먹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예비 고2 학생이 수원 수투가 다 되어 있는 반이다. 그 반 아이들이 다 수원 수투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방학 동안에는 수원 수투가 전범위 다 되어 있는 시험지를 줘요. 그러니까 수능에 나와 있는 범위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운 데까지는 전범위 복습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특별히 더 시간을 쓰거나 하지 않아도 항상 전범위 복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 단원에 대해서는 또 포인트 정의 시험을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랑 또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항상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문제풀이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산수, 그냥 단순 산수 빠르게 하는 그런 연습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아이들이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 정의 시험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의를 알고 있는지, 또는 어떤 정리를 알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보는 백지 시험을 봅니다. 다 맞을 때까지는 무한 재시험을 보고요. 오답. 누적 테스트에 대해서는 또 틀린 거 오답을 한 문제도 남기지 않고 자기 힘으로 꼭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질문도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거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합니다. 과제를 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아이들 과제를 할 때 먼저 오답을 해야 되고요. 오답을 할 때는 테스트랑 교재랑 또 부교재가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누적으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리 노트도 꼭 해야 하고요. 정리 노트. 그리고 교재 새로 배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풀고 채점하고 다시 풀고 채점하는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채점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는데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끄고요. 끄는 거에 대해서 다시 또 맞으면 틀리면 또 다시 맞으면 이렇게, 틀리면 이렇게. 내가 몇 번이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게 써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런 채점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아이들한테 다 알려주고요. 그렇게 최대한 그 방법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방법을 쓰면 굉장히 좋아요. 오답을 할 때 내가 몇 개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몇 번 노력한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문제를 자주 틀리는지 볼 수 있고,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내가 어려웠던 문제 푼다고 하면 이 짝대기 개수가 많은 것부터 먼저 하면 좋겠죠? 넘어가서요. 제가 직접 하는 과제 검사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조교쌤을 쓰시죠. 저도 물론 조교쌤을 쓰긴 하는데 조교쌤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저는 제가 꼭 하나하나 제 학생들의 숙제를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피드백을 주기가 확실히 수월하고 아이랑 좀 이 친밀감이 확실히 높아요. 그래서 아이의 성적이 확실하게 정말 많이 잘 오르더라고요. 저는 숙제 검사를 제가 다 퍼센트까지 직접 매기는데 절대 100%는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저한테 만약에 100%를 받았다 그럼 정말 공부 완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100%를 받기 위해서는요. 오답 누적으로 완벽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리 노트 항상 완벽히 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풀고 채점하는 것까지 새로 배운 교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100%로 나가고요. 만약에 미흡할 시에는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어머니께 문자로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예시 문자가 있죠? 여기에 부족한 부분, 과제는 다 풀긴 했지만 오답이 미흡하다. 그리고 정리 노트가 미제출되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이 상태에 대해서 요즘 부쩍 열심히 하고 있어서 참 예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아이 상태에 대해서도 제가 어머니께 직접 다 멘트를 적어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꼭 적어주거든요. 그거 하나하나를요. 제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1번, 2번, 3번 칸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이들 숙제 검사를 하는 칸이에요. 여기에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적고요. 예를 들면 이 책이 지금 74번까지 있는데 아이의 그 오답이 아직 안 끝난 번호를 적는 거예요. 그럼 뭐 30번, 35번, 40번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사실 그만큼 없고요. 처음 아이들이 풀면 한 10문제 정도는 오답이 나옵니다. 풀칠풀칠 하고 나서도 10문제 정도는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원에 와서 질문을 하겠죠. 잘 정리된 질문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다시 풀어요. 그러면 그 10문제 중에서 해결한 거 빼고 남은 것을 다시 적어요. 그럼 여기 한 3-4문제가 남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또 다시 집에서 자기 힘으로 오답 해오고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은 건 또 다시 질문을 하고요. 개별 케어 시간에 그렇게 해서 여기 3번째 또 해오면은 만약에 다 해오면 제가 여기 OK를 적어줄 거고요. 다 못해오면 여기 계속 적힙니다. 10번, 20번 계속 적혀요. 계속 적힐 수도 있어요. 여튼 이 책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자기 힘으로 해올 때까지 숙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제가 아이들과 숙제 검사를 하고 여기 항상 멘트도 적어줘요. 뭐 이거 부족하다. 그리고 또는 뭐 너무 잘했다. 잘하고
잘하고 있다, 훨씬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요 아이들이 이걸 기다려요. 그래서 이 멘트 안 적혀 있는 날은 저도 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안 적혀 있는 날은 굉장히 서운해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수능 때 제가 적어준 거 모아서 가져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아이들이 적어놓은 건데 지난달에 받은 거예요. 11월 달에 다. 아이들이 이렇게 숙제 검사할 때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저한테 적어놓기도 하고요. 숙제 못한 이유를 적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아이들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기도 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성적 상승의 여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갱생의 아이콘이죠. 이것도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갱생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건데요. 이 아이들 성적 한번 봐주시겠어요? 첫 번째 아이는요. 3등급에서 전교 1등하고 마지막에는 서울대학교 합격했고요. 두 번째 아이는 49점에서 99점으로 상승하고 마지막에는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는 내신 4등급 희문고에서 그랬다가 99점 1등급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갔고요. 또 한 학생은 수포자였어요. 수학을 어떻게 점수를 말할 수 없을 만큼 수포자였는데 이 친구도 내신 1등급 받고 연대 영문학과 갔습니다. 잘하는 학생이요. 계속 잘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잘하는 학생 받으면 너무 편하게 수업을 하곤 합니다. 근데요, 못하는 학생, 그렇게 잘하지 않는 학생, 아직 좀 부족한 학생을 잘하게 만드는 데는요, 정말 선생님의 노력과 학생의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물론 부모님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아이들이 저희 반에는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갱생,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저희 학원에서는 조교도 하고 있고요. 네, 좀 더 멋있는 자기 삶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멋진 계획을 세우고 살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를 만나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또 이렇게 아이들이 막 적어준 게 있는데 제가 제 입으로 제 자랑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 다 적어봤어요. 한번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2 수업은요, 제가 정규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강만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강으로는 확통특강과 미적분 특강이 있고요. 확통특강은 수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1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8회 동안 진행이 되고요. 미적분 특강은 월화 목금 1시간부터 5시까지, 1월 7일부터 2월 29일까지 14회 동안 진행이 됩니다. 확통은요, 주 1회 수업이고 확통이라는 저 단원의 특성상, 저 과목의 특성상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숙제가 조금 많습니다. 대신에 주 1회니까요. 하루에 매일매일 10문제 정도씩 꾸준하게 하면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는 양이고요. 저는 사실 숙제가 되게 많은 선생님인데 미적분만큼은 숙제를 조금 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일주일에 4번이나 있는 수업이라서 숙제를 할 시간이 사실 마땅치 않고요. 아이들이 이것만 듣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규반 수업도 들을 거고 또 뭐 다른 과목 공부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최대한 아이들한테 부담이 적게 14회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미적분을 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 소개를 조금 드렸는데 어떠세요? 네. 저는 아이들 진심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모든 아이들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들에게 제 진심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나영입니다.